정영진 축의 매불쇼. 한 주의 마무리 영화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찬일, 라이너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의 시네마 쇼! 전찬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찬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미치광이 최강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라이너님도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손님 한 네. 분이 와주셨습니다. 영화 감독님이 오셨군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작품 여러분 다 아실 텐데 그 김수현 배우가 나왔던 은밀하게 위대하게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 그 감독님이에요, 이분이. 진짜? 진짜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랑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동시 감독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한 영화는 내가 진짜 거의 제일 좋아하는 영화 제일 중에 좋아하는 하나고 영화야, 형. 하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영화 중에 하나고. 왜 그래 또, 형? 설마 두 개 같은 감독이라고? 같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도 믿을 수가 없네. 장철수 감독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작품의 감독님이 맞죠? 네,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인 것도 사실입니다. 네. 정영진 씨의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많나요? 있기도 하고. 아, 그래? 네, 네.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을 찍고 이제 그 다음 작품도 비슷한 작품의 제안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네. 이제 보통 이제 영화를 한 작품만 찍어도 그 감독을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감독이 뭘 완전 다른 좋아한다. 스타일을 하고 네, 그래서 싶으셨구나. 그 두 번째 작품까지 비슷한 걸 하면은 자기가 만든 그 틀에 자신이 완전히 갇히더라고요. 갇히니까. 그래서 두 번째 작품은 되게 다른 영화를 하고 싶었고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뭘 해도 이상하지 않은 감독이 되려고 두 번째 작품은 굉장히 상업적인 작품을 했습니다. 뭐 정영진 씨가 뭐 정확하게 음. 명시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딱 봐도 이제 김봉남은 재밌게 본 것 같고 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은밀하게는 아주 나쁘게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나쁨?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감독님께서는 반대로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어쩌면 갇히신 게 아닌가. 오히려. 네, 오. 왜냐면 저는 이걸 같은 감독님이 하셨다고 도저히 왜냐면 이제 김봉남은 최고야. 정말 최고의 영화였어요. 최고야. 와, 한국 와. 영화 만약에 탑 10 뽑으라면 그 안에 무조건 와, 들어갑니다. 뭐야 이 형.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와, 그 정도야? 난 그러니까 여러 하여튼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난 정말 처음 봤던 영화거든요. 그게. 와. 그래서 나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보면서 계속 이러면서 봤거든요. 왜 이거 뭘까? 우리 매부쇼도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은밀하게 위대하게? 난 이러면서 봤는데 그 정도로. 같은 감독님이죠. 야, 근데 그렇게 격차가 커? 그리고 신기하네요. 애를 쓰셨나 보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 작품이 갖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예술 영화도 좋아하고 상업 영화도 좋아하다 보니까 네, 뭐 일부러 막 이렇게 상업 영화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다기보다도 재밌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더 많은 어떤 그 대중적인 대중들에게도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좀 편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뭐 연령대들도 좀 더 다양하고 넓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아니 그 감독님은 둘 중에 네. 하나만 선택하자면 내 어떤 영화, 작품을 더 좋아합니까?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네, 진짜 영화. 하나만 딱. 저는 아무래도 이제 데뷔작인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이 저에게는 더 거의 어쨌든 데뷔작이셨어요. 네, 심지어. 데뷔작이고 해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은밀하게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은밀하게도 저한테는 또 되게 중요한 작품. 중요한 흥행은 작품이에요. 되게 또 잘 되기도 했고. 네, 그죠? 네. 700만인가 들었나? 네. 어떻게 우리 정용진 씨의 생각이랑 비슷하십니까? 우리 나머지 분들은?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진짜로? 그래. 아니요, 좀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 이런 작품이 이게 데뷔작이라고? 그죠, 그죠. 네. 너무 재밌어. 천재구나 싶었구나. 3년 뒤에 이제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오고 네. 또 깜짝 놀랐어요. 난 똑같네. 김봉남 살인 사건의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다고? 와, 진짜네. 네. 그래서 그때 와. 제가 한 줄 평으로 은밀하게 유치하고
위대하게 재미없다 이렇게. 야 면전에다가 좋아. 야 형 너무 좋아. 면전에다 대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한 줄평 별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이 본인이 하신 거는 아 저렇게 그때는 개가 자랑스럽게- 천선하기 전 얘기. 개가 전입니다. 네, 그 한 시점이 줄평을 중요해요. 네이버에다 한 줄평 팔아먹었던 시절. 네. 네. 오늘 저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신작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두 편 얘기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이제 선생님이 그- 오늘 이제 모시고 오셨죠. 아니, 뭐 네. 저는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을 이제 2010년 칸에서 이제 봤는데 저는 그 영화를 별로 재미없게 봤어요. 아 역시 그래요? 또 그리고 각이섭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아예 안 봤어요. 그런데 뭐야? 그런데 이번에 개봉한 인민을 어. 위해 복무하라를 보고 어. 이제 이 사람들은 막 씹겠지만 저는 어. 굉장히 그 영화가 좋아서 두 영화를 김봉남은 다시 봤고 오.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처음 봤는데 어. 굉장히 즐겁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같은 경우는 아저씨 이후에 그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서 액션을 즐기는 아저씨 영화. 왜 최고의 작품이다. 네, 개인적으로 아저씨 이후에 가장 액션을 최고의 즐겨 작품이다. 봤고 김봉남에서는 나중에 그 서영이 캐릭터가 복수를 할 때 너무 통쾌해가지고 혼자서 보면서 막 다시 보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이렇게 그 장철수 아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에 개봉한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개인적으로 명작입니다. 무지 좋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라이너님. 뭐 저는 뭐 당연히 그 전 선생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하나도 동의할 수 없죠. 전혀 단 하나도 아, 어떻게 이렇게 토시 하나 같은 게 없는지 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조사도 김봉- 틀려. 김봉남 살인 사건 뭐 너무 좋게 봤고요. 와 진짜구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두 개의 영화를 알 수가 나랑 있나. 똑같이 네. 정말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작이죠. 아 신작 얘기는 이제 천천히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나 그 네. 김봉남에서 제일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막 장렬한 태양을 서영인 씨가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 그 태양을 보면서 그 약간 표정이 바뀌면서 하여튼 그 장면이 네. 무슨 까미의 무슨 그 이방인? 뭐 까미는 하면 이방인이 그죠 이방인이었나요? 하여튼 거기에서 네네. 살인을 저질렀던 그 네. 장면이랑 딱 어우. 오버랩되면서 어. 네네. 아 너무 멋있어 나는 그 장면이. 오. 네.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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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장면이야. 뭐난 개인적으로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나는 뭐 아무튼 그 충무로에서는 그 이제 서퍼머 징크스라고 있어요. 네. 훌륭한 데뷔작을 낸 감독의 네, 두 번째 두 번째. 작품은 망한다. 왜 그러냐? 왜 그러지? 왜 그럴까? 그 나는 묻고 싶어요. 근데 물론 뭐 흥행적으로 흥행은 뭐 매우 영화의 성공하셨죠. 목적은 흥행이니까 아. 흥행적으로 성공을 거뒀는데 네. 비평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뭐 감독님 앞에서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형편없는 영화예요. 와 면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면전입니다, 여러분. 이건 초유의 사건입니다, 면전에서. 아 무슨 와. 강박이 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감독을 저렇게 망쳐놓나 망쳐 면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네. 대표작.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9년 전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봤으면 저도 재미없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9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처음 보니까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즐기게 됐고 아 은밀하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재밌게 봤어요. 아. 이상하게 네. 아마 그 안 본 이유가 그래서 안 본 거예요. 실망할까봐 뭐 별로 기대도 없고 그런데 다시 보면서 즐겼기 때문에 아, 너무 재밌게 이렇게 봤다. 시차를 두고 이렇게 보는 것이 또 때로는 필요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저씨의 최고의 영화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독님 어떻습니까? 지금 기분만 좀 체크하고 네, 개봉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분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득보다 실이 많은 근데 지금 출연인 것 같습니다. 영화 지금 3주차잖아요. 네.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아, 이 영화? 개봉작 천천히 가.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뭐 게다가 관람객 평점도 매우 낮고. 알았어, 형 천천히 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화를 난 감독님이 왜 지금 어. 이 시점에 나오셨는지. 알았어, 이제 그게 들어갈게. 궁금하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김봉남 살인 사건의 전말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정말 천재적 감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개봉작으로 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장철수 감독님이 2월 23일에 개봉작을 내놓으셨군요.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요 좀 작품을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뭐 내용 같은 거는 저기 저 허드렛일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네, 뭐 작품은
내용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아, 지금 은밀하게 위대하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안 나죠. 아, 정신을 네. 잃었어. 네. 제가 대신 간단하게 네네. 소개해 네. 드릴까요? 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아하, 이거 참. 그 중국에 이제 옐렌코라는 좀 아주 저항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2005년에 발표한 그 동명 원작을 영화한 겁니다. 아, 소설이요? 네네네. 네. 아.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는 그 마오쩌둥이 1944년에 내린 어록 중에 있는 건데 오. 그 사단장 부인과 그 사단장 그 거기서 그 취사병 및 청소병으로 온 그 사병과의 그 러브 스토리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러브 스토리는 아니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욕망, 육시적 욕망이 아니, 이제 동성이에요? 아니 남자죠. 남자와 여자죠. 아, 남자. 사단장 부인과 아, 부인과. 사단장 부인과 아. 그 취사병 겸 취사병. 청사병. 좋은데. 근데 나이 차이는 어. 4살밖에 안 나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왜 이렇게 사단장이 어려요? 사단장 부인이 부인이 어려? 사단장은 나이가 들었고 정신 차려. 사단장 부인은 32이고 아, 워낙 연하랑 결혼했나 보구나. 그렇죠. 이 아. 사병은 이제 28인데 아. 아무래도 이제 사단장 부인은 그 위계로 아. 이 어린 동생 같은 사병한테 아. 육체적 욕망을 느끼는 거죠. 아. 그것은 뭐냐면 남편하고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원만하지 정도가 않고. 아니라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욕망을 거기다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그렇죠. 좀 더 많으면 더 야했을 것 같은데 나는. 아, 그 아. 부인이 그렇지. 한 40쯤 되거나 이렇게 됐으면 아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좀 더 야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런데 이 육체적 욕망으로 시작한 영화가 그 이야기가 원작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 나가는. 사랑까지 갑니까? 네네. 네. 오.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성애 영화 같지만은 성애를 넘어서 위대한 사랑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거고 인간의 이제 존엄성을 육체적 욕망을 통해서 구현하라고 한 소설이자 영화입니다. 저는 아마 이 감독이 아까 말했듯이 좀 다른 영화의 세계를 좀 탐구하고 싶었다 했을 때 네. 아마 그 사랑의 존엄과 그 또 인간의 어떤 욕망의 어떤 그 대비 네. 이런 걸 통해서 뭔가를 좀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저는 그리고 네. 원작과 영화를 둘 다 굉장히 굉장히 재밌게 좋게 봤어. 봤습니다. 네. 저는 근데 원작 소설에 완전히 이게 반했었고요. 10년 전에. 인민을 위해라고 한 이유가 있나요? 네네네. 이게 중국 소설이 네네. 중국 소설을 네.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배경으로 한 가상 국가로 바꿨는데 북한을 배경으로 한 가상 국가. 네네네. 근데 누가 봐도 북한인 줄 알죠. 네. 그런데 가상 국가로 설정했습니다.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고 하는 써여 있는 팻말이 있어요. 그 팻말이 이제 서로 간의 사랑을 가교 역할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그게 원래는 뭐 그 테이블 위에 있는데 이거를 여자가 딴 데로 갖다 놓으면 2층으로 올라오라는. 야 미친다. 와. 재밌습니다. 아마 미치는데. 사실 좋아할 겁니다. 와. 침실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미칩니다. 네, 네, 저는 그 사단장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지안이라고요. 한국 분입니까? 네, 한국 배우. 한국 분입니까? 한국 영화인데요. 그래요. 지안이라는 배우인데 이렇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배우는 아니고요. 네네. 그 몇 년 전에 마동석하고 같이 네. 출연했던 함정이라는 영화에 이제 벙어리 역으로 나왔었는데 그때는 벙어리로 나왔고 이번에는 또 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네, 청각장애. 그 위험한 배역이어서 사실 이번에 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저는 그 연기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단어 선택에 좀 주의를 네네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만족스럽습니까, 우리 감독님? 일단은 첫 테이프, 저분은 이제 호의적인 분의 첫 테이프 끊었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또 하이에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두렵네요. 아니 이거 좀 만족하셨습니까? 네, 전찬일 평론가님의 설명은 이제 제가 이제 의도했던 딱 거기 그런, 부합하는군요. 네, 부분을 잘 이렇게 감상해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볼까요? 자, 누가 먼저 아니 가지? 아니 저한테 지금 뭐 이렇게 혹평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 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갑니다.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 편을 딱 보고 와. 기분이 좋았어요. 오. 이게 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렇지. 장치인데 그러네. 그거에 이게 크게 억지스럽지 않게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육정에 이제 서로 이제 몸을 섞다가 이제 완전히 진짜 뭐랄까요 사랑의 이데아
이데아적 사랑을 이제 이제 추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이 순환하듯이 또 언젠간 또 이별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착착착착착 아주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막 자극적이지 않게 굉장히 소박한 그런 연출로 네.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즐기면서 그러니까 형 칭찬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잘 안 나오네. 평소에 하던 말이 아니라서 매끄럽지가 않아. 매끄럽지가 않아. 부정적 단어가 하나가 안 들어가니까 평소에 이런 칭찬하는 단어들을 제가 어휘력이 짧아요. 많이 부족하네. 긍정의 어휘가 많이 부족해.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뭐 영화 보는 내내 좀 푹 빠져서 봤어요. 빠져서 그래요? 봤어. 자 이제 라이너 하나 자, 남았습니다. 라이너 갑니다. 라이너까지 칭찬해주면 인민을 위해 복마라. 이거 완전 흥행합니다 네. 이제. 아니 근데 저 혼자 이제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참 좀 그런 착잡한 기분입니다. 착잡하기까지 합니까? 하지만 저는 두 분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당신이 저는- 언제 동의한 적 있어? 동의할 땐 동의하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 칼럼에서도 많이 비판을 했고 이번 이 작품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많이 비판했냐? 나오자마자 그래? 바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솔직하게 저는 가자. 감독님한테 너무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아실 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혹평이 쏟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래? 관객들 평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래?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인상이 아니 어떻게 이런 작품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이상하다는 자, 생각을 감독님 얼굴 계속 잡아주시고요. 네. 투샷으로 부탁드립니다. 투샷으로. 네네.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전 되게 못 만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배경 두 가지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배경 설정의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비판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배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인데 누가 봐도 북한이고 거기 나오는 사건들도 실제로 이제 남북 관계에 있었던 사건들이잖아요. 뭐 판문점 도끼 만행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그래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북한인데 이거 북한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의 옷을 입고 그리고 계급장도 북한 계급장인데 실제로 말하는 어떤 군의 편제는 한국군의 편제입니다. 뭐 사단장, 뭐 대위 뭐 이런 식의 편제고요. 약간 그리고- 어리둥절하겠군요. 그러면 좀 보면서. 어리둥절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들이 서울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배우는 또 약간 북한 억양으로 서울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 좀 허술한 거 아닌가? 허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북한이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니까 그 간극 때문에 그게 몰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비판점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원래 일단 얘는- 그 부분 일단 해명 좀 듣고 너무 준비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치고 받고로 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혹평을 많이 처음부터 이제 예상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했는데 네, 그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저는 사실은 칭찬을 많이 들을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혹평들을 보면서 좀 놀래기도 했고 사실은. 충격입니다. 네, 되게 큰 도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네, 속상해.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설정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상 국가로 설정한 이유는 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해야 이게 세계 어느 장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그렇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그 70년대 배경의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좋았던 게 지금 현 시대 자본주의 국가의 이야기랑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체제를 떠나서 어느 곳에서도 진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네네, 설정을 그럴 수 하신 있죠. 겁니다. 굉장히 그 고뇌를 많이 한 결과물인데 저 따위로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언짢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사투리를 했을 때는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북한 사투리로 이제 남녀가 몰입이 안 2시간 되지. 반 정도 끌고 간다는 거는 저희들은 이제 거리두기를 너무 할 것 같아서 그렇죠. 몰입이 안 되잖아요. 몰입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건 멜로라는 장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북한을 뭐 암시는 하되 지울 필요가 너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대놓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네. 가상국가라는 이제
설정 맞습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네. 저는 보편성도 보편성이지만 이 영화가 띄고 있는 또 우화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킹메이커 다 김대중 대통령인지 알잖아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호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를 만약에 북한으로 완전히 설정하고 네. 아예 북한에 내놓으면 아, 뭐 이게 그럼요. 뭐 북한을 고발하는 체제を고발하는 영화 아니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랑의 로맨스. 존엄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음. 그 보편성과 우화성을 띠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갔어야 되고 네. 그 사실은 우리가 황산벌 같은 영화야 그 지역어를 쓰지만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그 탈지역적 선택이 네. 저는 적중했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는 네. 사람입니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그 근데-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요. 네, 저는 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님께서 의도한 거는 네. 이제 의도한 거는 제가 알겠는데 네. 전달할 때 아무래도 네. 관객들이 받아들일 때 알았어. 그거 다 했잖아, 이 새끼야. 그만해. 필터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영화의 문제로 보이고 아까 지금 관점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 북한 애매모호한 북한으로 음. 설정한 게 또 이상해 보이고 그건 충분히 관용할 수 그렇죠. 있고 어. 이런 거거든요 항상.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 그거는 그냥 저건 영화적 설정이구나. 그렇지.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아마 저 어. 설정에 위화감을 좀 느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 이 필터의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북한이란 필터를 이렇게 씌우고 있으니까 네네. 그거 안 보고 싶어도 눈에 자꾸만 들어오게 자꾸 되는 들어오니까. 그런 게 있는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비판점들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원작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 비판적인 모습들, 강렬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비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작에 비해서 이 수련이라는 캐릭터가 좀 보다 이제 여성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원작이 갖고 있었던 그 날카로운 풍자의 맛이 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그래? 비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그게 컸고요. 그 다음 많았던 건 이제 배우 지한에 대한 연기력 문제. 아, 연기력이 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아, 중요한 역할인데. 두 가지 정도로 봤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봤는데 아까 이제 그 배드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내용 자체가 이 어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그런 단어를 아주 위대한 단어를 굉장히 성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민을 위한 복무하라는 말이 그냥 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극적으로 그리려고 했던 부분들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위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제 남녀의 어떤 권력이 같이 연결되면서 된 부분들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어. 물론 이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이 따로 있긴 한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이게 어떤 그런 성적인 옷을 입히고 이게 그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구호 아래에서 남녀가 정사를 나누고 그것들이 어떤 이 사회 체제의 모순,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덜컥하고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지한의 연기력 문제는 그런 것보다는 그 성의 관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대사를 할 때 대사할 때 너무 어색하게 느껴진다. 아, 그래?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배우 지한 씨는 일부러 뭐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예. 근데 그게 딱 봤을 때는 이건 뭐지? 장수원 이후로 그렇게까지가? 이 정도인가? 아, 잠깐만. 너 너무 우리 감독님. 네. 그 배우의 연기력 네. 잭스키스의 장수원까지 지금 이야기가 넘어가 버렸는데. 오히려 장수원이 자연스럽지 않았나? 아이 그 감독님 이거 다 계산된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연기는 당연히 이제 긴 호흡을 끝까지 이제 일관되게 뭐 어떤 뭐 들쑥날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철저히 계산돼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출에 의해서 이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배우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이제 사실은 이제 감독의 뭐 이렇게 부족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배우가 그냥 그 사택 안에 갇힌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박제돼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인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인물이 굉장히 딱딱하고 처음에 네,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이제 이 무광이라는 그 신병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그다음에 무광을 다시 이제 다 품어주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까지 가는데 그것이 이제 초반에 그 딱딱함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관객들한테는 좀 거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한 의도된 거를 네. 라이너가 전혀 못 읽어낸 그 거야. 연기의 차이를 아. 저는 그 전반과 후반으로 갈수록 연기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거를 느꼈기 때문에 저것마저도 결국에는 감독의 메시지예요. 연출에 의한 네. 결과라고 그걸 여겼어요. 읽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읽으셨어. 제안을 그렇게 크게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거 읽었어. 그다음에 연기는 대사 연기도 있지만 우리가 또 몸과 표정 이런 걸로 하는 연기로 봤을 때 네. 지금 현재 여배우 중에서 지한 정도로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배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그래요? 영화를 보면서 장미 이후의 최고의 뭐 배우입니다. 해피엔드 때의 전도인이라든지 네. 은교 때의 우와, 김고은이라든지 은교. 그래서 저는 그 연장선상에서 와, 그 사실은 정도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와. 그리고 연우진은 거의 최민식의 젊은 적 연기를 보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다음에 네. 조성아 씨는 비중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조연인데 이게 연기자로서의 카리스마가 뭔가를 확실히 보여줬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기도 굉장히 연기 좋았고요. 보는 맛마저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라이너가 그 원작의 사회 비판이 잘 안 드러났다 그러는데 네. 전 사실 원작을 10여 년 전에 읽고 감동받았고 이번에 네. 또 한 번 읽었는데 또 감동받아. 사실 원작을 이만큼 잘 옮긴 영화는 없다라는 게 없어. 제 결론입니다. 네. 옐렌크도 좋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원작을 각색할 때 영화로 각색할 때는 매체가 다르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원작은 글이고 네. 영화는 보는 겁니다. 네. 보고 듣는 거니까 그거를 옮길 때 당연히 각색자의 이 재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작과 닮지 않았다. 원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그 비판의 대상이 그걸 아니죠. 비판하면은 그 번지수가 틀린 비판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의 두 분의 말씀에 다 네. 반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일단 그 짧게 연기 같은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터뷰에서 네. 의도된 연출, 의도된 것이다 네. 이런 걸 사택에 갇혀 있으니까 야 네. 여봐라 잘 봐라 사택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딱딱한 거야 이놈아. 아이고, 예. 근데 그 사병을 만나면서 그게 점점 이렇게 생기가 돋는. 그거 야유 그러니까 새끼죠, 진짜. 그게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대사나 이런 게 자연스러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으나 이 첫 부분에 그 과장되게 이제 대사 처리를 하는 모습들이 이 설득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설득력. 이제 두 분은 영화를 워낙 잘 보시니까 보면서 왜 이렇게 위화감이 들지 하다가 뒤에서 이제 답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이거는 그냥 못 만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어색해?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최강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이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렇지. 이거는 좀 지점이 잘못됐다. 왜 그렇지? 저는 이거를 각색을 영화로 만드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 이게 소설의 논점이었다면 영화는 논점을 좀 바꾼 것 같다. 바꿨어 우리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셨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의도를 저는 감독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체제 비판 소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특정 체제를 비판하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인류 역사 계속되면서 만들어온 수많은 그 체제들 중에 지금 뭐 가장 크게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어느 체제든 지금 인간의 어떤 본성을 억압하고 있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만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 이 소설의 본질을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그 작가가 사회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그 체제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를 비판한 것처럼 보이죠. 그 작가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고 있었으면 자본주의를 똑같이 비판했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거죠. 네.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라는 말은 그렇지.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그거를 이럴 때 뭐 성적인 그 용도로 썼다는 거는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인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이 억압 기제. 그렇지. 네. 예, 규범이라든지.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지. 억압. 이거를 거기서 은유하는 와, 거예요. 이걸 읽어내네 세 분은. 저 새끼 네. 좀 못 읽어내. 라이너 저 새끼 좀 못 읽어내. 아유.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근원적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어떤 저항 그럼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은 맞지만 그렇지. 그 원래 원작이 이제 그 저항의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중국 공산. 아니 그러니까 원작 그렇지. 얘기는 그만하라니까 이거 아니, 이거는 재해석한 재해석이잖아. 아, 예, 그러니까 재해석했다는 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 비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원작의 초점은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감독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렇지. 사랑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렇죠. 강조점이야 얼마든지 이런 강조점 쪽으로 있어요. 이제 강점을 따로 찍은 것이다. 뭐 이한 감독의 새끼는 원작 소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 네. 그냥 오. 짧은 소설이에요. 어. 근데 그 영화 보면 엄청나게 야한 장면들이 등장해요. 아, 그 겨드랑이 털 나옵니다. 네, 겨털. 네. 그건 또 그 탕웨이의 겨털마저 사랑스럽게 만드는 아, 미칩니다. 그 이한 감독의 그마저도. 연출력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한 감독의 새끼에서 나왔던 그 배드씬, 그 배드씬 중에 네. 저는 약간 좀 겹쳐 보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베꼈다 이거냐? 그러니까 참고를 아니, 많이 참고를 안- 했는 이야기죠. 아니 한 장면이 되게 겹쳐 보여서. 아, 이 아니, 새끼 뭐 오늘 똑같은 포즈로 섹스하면 안 돼요? 와. 아니 그러니까 체위가 겹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환경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 그럼 나오는 그것만 한번 장면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아, 뭐 저도 이제 새끼를 너무 좋아하고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그 새끼보다도 이제 장작가 안호 감독의 연인이라는 연인. 네, 작품에 또 많은 영향 또 감화를 받았었고 그래서 뭐 새끼에서 보다 이제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더 이제 그러니까 남녀 두 사람이 살면서 만나면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감정들 아. 예. 한 권의 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감정들이 나올 수 있나? 라는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아. 그 영화를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네? 아니면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영화로 이런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때요? 저는 이 예술가들의 실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렇게 네. 못 사니까 아, 못 살아서? 영화로든 작품으로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우리 선생님 결혼하셨습니까, 감독님? 저는 돌싱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막 우리 감독님도 막 잠자리 막 되게 좋아해요? 인터뷰 좋지 않아? 좋으니까 돌싱이지. 아. 그런 걸 또 물어봅니까? 그 사회 규범 이걸 다 이제 깨부시고 싶을 만큼의 어떤 욕망이 있는 거죠, 우리 감독님도. 아, 인간을 이제 그 본성을 너무 억압하는 그렇지. 네, 수많은 것들이 음. 예, 이렇게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술은 계속 표현을 해야 되고 해내야 네, 돼. 저항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인상적인 장면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 배드씬이었는데. 배드신 얘기 좀 네, 자세하게 해줘요. 자세히. 네. 그러니까 새끼나 뭐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배드씬이 나오고 여성을 이제 강압적으로 다루는 그런 모습들. 난 좀 그거는 네. 내 취향이 아니라 그런지 좀 그쵸? 불편해.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어떤 어. 이게 권력 관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이제 아무래도 권력이 사단장의 사모님인데 네. 지한 배우가 아니고 수련 어. 수련 캐릭터에 있다 보니까 아마 두 번째 배드신이었던 걸로 배드신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빨간 옷 입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때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폭력의 주체는 사실 이 남성이지만 이거는 아래에서 욕을 하거든요. 이제 여성인 수련이 이제 나를 욕해달라, 나를 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그 저는 이 성과 그리고 배드신과 욕을 해달라 그래? 사모님이? 욕을 해달라. 그 왜 그래? 이제 그 장면이 라이너 둘이 체육진 그만 자극해. 이러다 얘 오늘 잠 못 자. 욕을 해달라, 때려달라 뭐 이런. 그거 하나 이제 취향으로. 이제 그 과정이 또 둘이 이제 네. 싸웠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성관계로 이제 확 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남자도 어느 정도 거칠게 하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운 그 분이니까. 사모를 하는 그 어렵잖아. 사단장, 그 권력 이런 건데 오히려 그런 나를 때려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너무 성적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난 저분의 네. 판타지를 알 것 같은데요. 사단장은 네네, 뭔가 네. 국가적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히 공적 인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적 영역인 성으로부터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공적 인간이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어떤 본성에 있죠. 성적 욕망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그럼요. 완벽하게 차단돼 있으니까 네. 그 세계로 탐닉해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간의 가능성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조롱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좋은데. 옐렌커나 장수수 감독은 결국에 그 은밀한
그 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존엄해질 수 있는가를 결국에는 웅변하는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그게 고스란히 전달돼서 좋았고 네. 근데 뭐 그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알겠습니다. 영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저는 에로 영화 볼 때 옛날에는 충무로에서 음. 에로 영화를 떡 영화라고 불렀죠. 아이, 근데 이제 참. 떡이 어때서? 아이, 아, 방앗간 왔냐? 뭐가 그렇게. 아니, 그게 공식 용어였어요. 아, 그랬습니까? 야,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야하게 음.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자아내느냐 이게 이제 에로 영화의 관건인데.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에로 씬이 많이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은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세히 봐요. 거기에서 감독이 그 성애를 다루는 태도가 거기 태도가 거기 들어가는구나. 근데 이 영화는 네. 그렇게 막 사람들을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 이렇게 하는 그런 샷이나 뭐 프레임이 없어요. 아, 없어? 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졸작이네. 아, 정말 야하다 그런데 야하다 그런데 그런 성적으로 느낌은 흥분은 안 돼. 그냥 아름답다. 아, 근데 졸작이야. 저는 졸작.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성적 흥분을 못 하시는 건 최강희 평론가님의 신체적 문제다. 신체적 기력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노- 안타깝다. 노화의 어떻게 문제군요. 이걸 보면서 성적 흥분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아, 좀 전혀 흥분됐습니까? 흥분되는가요? 네, 흥분됐습니까? 잘 만들었더라고요. 나는 이 배드 씬이 너무 막 과장되고 영화적으로 만들면 재미가 없어. 실제를 딱 제일 그런 영화 내가 뭐야? 뭐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아. 그 진짜 내가 보면서 우와, 내가 하는 걸 봤나? 내가 그냥 진짜 너무 현실적으로 만든 영화 하나 있어. 그래. 우리나라 영화인데. 그러니까 막 확 오더라고. 뭐 좀 많이 저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배드신 하면 뭐 해피엔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해피엔드였나 보다 내가. 해피엔드. 그러면 첫 장면에서부터 나오니까. 해피엔드였나 봐. 근데 해피엔드는 왜냐면 이게 사실은 해피엔드는 결국 외도하는 여자 아내를 죽이는 내용이거든요. 재밌어 근데. 이 그것도. 복수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왜 그렇게 자극적으로 배드신이 나올까? 그거를 듣고 있는 최민식의 입장에서 정말 둘 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야하게 해야 돼. 자기랑 안 하니까. 그래서 해피엔드가 그렇게 야하지 않았는가. 좋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성애 장면이 꽤 나오지만 사실 성애 영화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별로야. 이 영화는 그 성애 이후에 15년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그 한때의 그 불륜, 외부적으로는 불륜이었는데 그 불륜을 사랑으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 두 남녀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사랑의 새로운 가능성을 저는 보여주는 근데 거라고 그것 보고 때문에 있어요. 저는 감독님한테 꼭 하나만 묻고 싶은 하나만 게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성적 욕망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집안의 사택에 갇혀 있었던 수련이 자신의 그 욕망을 이제 드러내고 둘이 이제 성관계, 육체적 관계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순수한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관객들의 비판이. 왜? 아니, 이제 너무 그 부분에 설득 없이 그냥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중간 과정 저는 없이. 그거를 감독님이 어떻게 연출을 했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거는 잠자리를 안 해봐 그걸 모르네. 이거는 사실 체험의 문제예요. 체험의 문제. 경험의 문제고. 정확하다. 심성의 문제, 체험과 심성의 문제. 해본 사람은 다 알아. 그러니까 쟤는 하여튼 뭐 남녀 사랑만 나오면 이건 다 판타지래. 아니요, 판타지가 대화가 안 돼. 판타지가 아니고 어떻게 성관계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사랑을 알겠는데, 저도 아는데 몰라요. 안다니까요. 경험이 없으니까. 안다니까. 아는데 아이고, 속상하다, 이제 속상해. 그게 설득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속상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네. 저는 잘 이해하는데 그 네. 사람들이 그랬다. 굳이 뭐 좀 부연해 줄 수 있습니까? 굳이 안 해도 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타인을 위해서 또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냥 복무하게만 강요하는 그 남자 주인공에게 그 주인공이 자신을 위해서 뭔가 복무하게끔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해줬다는 거에 이제 이 남자가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게 오로지 그 육체적 관계만 탐닉하던 관계에서 정말 그 정서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복만대 감독의 맛있는 섹스 그리고 사랑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있죠? 네.
새끼도 그런 내용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어떻게 하겠습니다. 오늘 좀 만족스러우신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은 네. 얼굴이 많이 그- 썩었습니다. 네, 이 작품이 약간 이제 뭐 반성문 같은 작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남녀 주인공도 뭔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고, 이 아까도 보면 막 나를 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자신이 뭔가 권력자처럼 행동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기를 욕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책의 그런 의미로. 그런 이제 그 주인공들도 그렇고, 여기서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다 반성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아. 그리고 이 보는 관객들도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이 시대에 누군가의 어떤 그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거에만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번 반성해 보는 계기 됐으면 하는 네네네. 작품 아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감독님은 형은 천재로 보고 있다 이거죠. 저는 천재예요. 김봉남 천재입니다. 첫 끝밖에 개급발 뭐 이런 건 아니죠. 아니. 네. 안녕하세요, 김봉남. 진짜 난 천재로 봤어요. 그 영화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리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어떤 길을 걸어오셨길래 데뷔 작품을 그런 대단한 걸 낼 수 있었어요? 뭐예요, 선생님은? 네, 저는 그냥 원래는 이제 강원도 영월의 산골 출신이었고, 영화라는 거는 이제 본 적이 별로 없었던. 아, 네, 그래요? 그래서 뭐 극장에 가본 것도 고등학교 때 처음 가보고, 네. 사람들이 왜 영화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영화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이제 시험 보고 막 떨어지고 할 때 되게 외로울 때 비디오방에서 이제 누가 추천해준 시네마 천국하고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보고, 아 이게 좋은 영화가 있구나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외로울 때나 뭐 군대에 가서 휴가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뭐 아비정전이나 아비정전이나 애정만세 이런 거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가 사람들한테 사람보다 더 친구가 돼줄 때도 있고, 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지만 영화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친구가 돼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친구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감독님 작품을 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철수 감독의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네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